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2036년 비트코인 430만 달러 도달 가능성이라고 전망을 하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 수학 모델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한 분석 한번 보도록 하고요. 관련된 내용들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30만 달러는 약 하나로 58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어떻게 이런 전망들이 나오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지금 시와 그 변화들, 뉴스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한 건데요. 이 버레드 러드와 이 데니스 포터라는 사람이 이 논문을 통해서 비트코인 고유 수급 특성을 반영한 가격 예측 모델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2036년까지 최대 43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데니스 포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법제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사토시 액션 펀드의 CEO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과감한 전망들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모델은 이제 고정된 발행량과 줄어드는 유동 공급 그리고 제도권 수요 증가를 중심으로 이 수요 공급 균형 방정식을 기반으로 한 전망입니다. 저자들은 이제 수요 배수와 그리고 일일 공급 인출량에 따라 가격 궤적이 급격히 달라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급 충격이 향후 시장의 중대한 전환점을 불러올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공급 충격이다, 수급 충격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근본적인 내용들은 워낙 다양하게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계속 줄어드는데, 이 수요는 엄청나게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들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가정하는 거는 일일 2,000개 수준의 비트코인이 유동시장에서 이제 제거될 경우를 기반으로 먼저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요 배수는 20배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2036년까지 219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9만 달러는) 한 29억 정도, 약 30억에 이제 달하는 금액이고요. 근데 이게 재미나게도 보수적인 시나리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일 인출 수준에서 이 수요 배수가 30배에 달하면 비트코인은 31년 초까지만 해도 5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아주 과감한 전망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4,000개 수준의 공급 인출과 40배 수요의 급증이 겹칠 경우 모델은 2036년까지 43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체 금 시가총액의 약 6배에 달하는 91조 달러의 총 자산 가치를 이제 암시하는 거죠. 비트코인의 지금 자산 가치가 2조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죠. 네, 상승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현재 금의 시가총액이 한 20조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이제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의 기반에는 유동성 고갈이라는 변수와 함께 ETF를 통한 일일 285개 수준의 지속적인 매수가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ETF에서만 지금 빠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나가는 게 285개나 나간다는 거죠. 지금 현재 수준으로만. 근데 앞으로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 국고 비축 제한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국고에 이제 비축하는 이런 안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업의 대출 기반 비트코인 매입 움직임,
현재 이제 스트래티지가 하는 전략들이나 다른 상장사들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전환사채나 이제 우선주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죠.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공급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 가능한 공급은 총 2,100만 개인데 절반 수준인 약 1,120만 개만 지금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나머지 자산은 다 장기 보유 혹은 유실된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최소 59만 개가 지금 이제 스트래티지에 들어가 있는데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절대 안 팔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나오지 않는 거죠. 이런 매물 같은 게 거의 다. 그래서 1120만 개만 지금 유동성이 있는 거래 공급이 되는 이런 양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수요가 일정 수준 증가할 경우 비트코인의 비탄력적 공급 특성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조적 병목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실제로 2024년 4월 기준 1만 1187개 유동 공급과 6만 4,858달러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역산된 수요 곡선은 이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가 맞물릴 경우 가격 상승이 비선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비트코인 채택률 곡선도 여기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전체 이 글로벌 채택의 5%에도 도달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게 겨우 4.7%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상당히 작죠. 예, 아직까지도 초기 시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초기 시장. 전 세계 지금 95% 정도는 비트코인을 아예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이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암호화폐를 이제 뭐 민코인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하더라도 전체 지금 2025년 추정하기로는 8% 암호화폐 채택률이 전체 암호화폐 비트코인만 해서는 4.7%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10%도 채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초기 시장이라는 거고 이 시장 자체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 이 빨간색이 아마 이제 인터넷의 채택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인터넷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한 2000년도에 들어서서 기하급수적으로 확 올라가게 되죠. 이 속도가 이 초반하고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승하는 속도가 채택률이 달라져요. 한번 이게 불이 붙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초반에 지금 해당되는 것과 거의 유사하죠. 인터넷과 지금 이제 비트코인 채택률이. 아직까지 채택률을 봤을 때 굉장히 초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인터넷 상승한 거, 채택률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시장성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훨씬 더 확산될 여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2027년 초까지 모든 인출량 시나리오에서 100만 달러 도달 가능성을 공통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2028년 이후부터는 공급 제약으로 인해서 시나리오 간 가격 궤적이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성인, 미국만을 이제 대상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비율이 이제 14.3% 정도라고 해요. 미국이 그래도 꽤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도 비트코인, 확실히 이 비트코인에 많이 열려져 있는 시장이 미국이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시장을 장악한다라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게 채택률부터가 확실히 다르고, 그만큼 선진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리고 이번 연구는 비트코인의 고유한 경제적 속성을 기존의 일반 상품과 주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분석해야 된다라고 이제
학계내 요구에 정면으로 응답한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식은 추가적으로 계속 발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추가적으로 계속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 비트코인은 더 이상 공급이 이제 한정이 2100만 개로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주식과 다른 계산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이제 공급 곡선이 수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라고 하는 법안. 이 미국에서 이제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이제 상원이 사상 처음으로 이 암호화폐 규제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명확한 정의와 발행 요건을 담은 이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니어스 액트는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이제 가결이 됐다고 해요. 이 법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와 발행 가격, 그리고 준비 자산 요건 등 핵심 규율을 담고 있다고 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첫 연방 규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발행자가 법정 통화로 전환을 보장하는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서 명확하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행 자격은 연방이나 주 감독을 받는 은행 자회사, 통화감독청 승인 비은행사, 그리고 주인가 발행사로 이제 한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격 없으면 발행할 수 자체가 없고요. 모든 발행사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수량만큼 100% 안전자산을 담보로 보유해야 해요. 여기 준비 자산은 현금이나 예금, 93일 이내에 만기국채, 머니마켓 펀드 등으로 이제 제한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볼 부분은 이제 준비 자산이 현금, 예금, 93일 이내의 국채, 그리고 머니마켓 펀드로 한정되어 있죠. 자, 이러면서 이제 다른 테더와 이제 서클의 비교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테더는 문제가 좀 이제 있어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테더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테더 자체는 여건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테더는 미국에서 지금 이제 사용을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서클 같은 경우는 이 규제를 명확하게 지금 이미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클의 확장이 이제 명확해 보이죠. 그래서 서클에 굉장히 유리한 법안이다라고 지금 이미 볼 수가 있고 미국 내에서는 아마 이제 시장 점유율이 테더를 서클이 넘어갈 가능성들도 엿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간다면 만약 테더가 추가적인 뭐 다른 인가를 미국에서 따라오지 않는다면 서클이 지금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 법인을 통해서 참여할 수가 있다고 해요. 빅테크가 아예 참여를 못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그것만 전형적으로 하면 인가를 내주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 청구권은 이제 발행사안의 타채권에 우선하는 슈퍼 우선권.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이 파생했을 시에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권한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소비자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거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현금처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파산하면 못 받는다 이러면은 정말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 사용이 또 사용률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걸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3.7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2028년까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이 21세기형 지급 결제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해거티 상무위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이제 기업과 국민이 며칠씩 걸리던 결제를 거의 즉시 정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카드 같은 거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정산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실제 이제 기업이나 뭐 자영업자들이 카드 결제를 받으면 바로 이걸 안 해줘요. 이걸 며칠 동안 이제 시간을 질질 끌고 카드사에서 뭐 승인 나오고 뭐 정부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금융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승인 얻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막 며칠씩 걸려서 겨우겨우 이제 기업에 자금이 들어오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바로 그냥 꽂아줘요. 바로 기업으로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환영할 만하죠. 그리고 수수료도 뭐 3%, 최소 뭐 2, 3% 정도만 취급하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실제로 쌓이면 매출의 2, 3%면 정말 큰 거예요. 기업,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그것만 줄이더라도 수익률이 확 올라가죠. 그래서 기업은 정말 여기에 정말 이제 사활을 걸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하거나 직접 발행하거나 이런 게 앞으로 크게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테더와 서클을 비교하는 건데 결국에는 미국 시장 접근 요건 충족이 불가피해졌다. 결국엔 요건을 충족해야 되거나 아니면 미국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포기하기에는 아까울 거예요. 아마 요건 충족을 위해서 미국만의 뭐 이렇게 따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서클 등 기존의 높은 투명성을 확보한 기업은 신뢰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자, 지니어스법 통과로 인해서 결국에는 서클과 이제 코인베이스가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법에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 두 곳이 이제 서클과 코인베이스인데요. USDC 이제 발행사가 서클이고요. 이제 공동 개발사가 코인베이스입니다. 실제적으로 수입을 50%씩 나눠 가져요. USDC 수입을 50%씩 이제 나눠 갖는 구조. 거의 뭐 공동으로 지금 운영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정도인데 서클 같은 경우는 좀 아깝겠죠. 하지만 이제 코인베이스가 실제적으로 미국의 메인 거래소, 1위 거래소였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이 제안을 거절하기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USDC 같은 경우는. 그럼으로써 지금 이제 USDC가 지금 이제 새롭게 날개를 펴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결국에는 주가가 이제 33%나 급등한 상황이고 IPO 대비 6배 이상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역시 16%나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수혜를 받는 두 가지 종목이 확연하게 이제 급등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자 그리고 노브그라츠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 전통 금융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끈다라고 기사를 내고 있어요. 전통 금융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더 깊이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이죠. 전체적인 예전에 이제 전통금융 은행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중요하고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자사의 예금 토큰 JPMD를 이제 시범 운영 계획을 이미 밝히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 채굴량보다 많은 550개가 매일 장기 보유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기사예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고대 코호트, 이 10년 이상 보유된 이 비트코인 수가 새롭게 채굴된 비트코인 수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에 약 550개의 비트코인이 10년 이상 보유된 비트코인, 즉 고대 코호트로 이동하고 있는 반면에 새로 채굴된 비트코인은 하루에 약 450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하루 이제 1000개씩 사라진다라고 가정을 했었잖아요. 앞에서 여기 보시면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1000개, 2000개씩 이렇게 사라진다는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이런 계산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550개가 이미 하루 평균에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그것도 10년 이상 보유된 비트코인 지갑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450개밖에 공급이 안 되는데 550개가 나가니 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리고 현재 약 17%의 비트코인이 비유동적 상태로 이제 간주가 되고 있고
이는 340만 BTC에 이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유동성 감소는 강력한 보유자들이 확신해 보여주는 지표로 일별 감소율이 3% 미만에 불과하나 보고서는 이러한 비중이 2028년 20%, 2034년까지는 25%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감소폭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계속 공급이 이제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전망들이 많고요. 국가들이 금 보유액의 5%를 비트코인을 대체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정부들이 30%를 채택하고, 주정부들이, 그리고 자산관리 플랫폼이 0.5%를 추가 배분하고, 이제 상장 기업들이 보유량을 2배로 늘릴 경우에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이제 수요들이 다방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국가, 기관 모두 다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시점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시가총액이 21조 달러에 이르는 거죠. 현재 10배 수준이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요. 2,100만 가로 이제 제한의 공급과 이제 증가하는 비유동성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비유동성 비율이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약 630만 BTC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윌리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스크 모델이라고 해서 강세 후반에 진입하는 신호를 포착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 리스크 모델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온체인 기반의 이제 유동성 리스크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이제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포지션이 이제 어떻게 전환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승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2017년과 2021년 강세장 정점과 유사한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금리 인하와 위험자산 회피로 인해서 비트코인 역시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도 들어설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이거 이제 하락장들을 예측한 거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유동성이 이제 급격하게 하락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상승했던 이런 변화, 여기서도 똑같이 유동성 하락이 있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지금 상승하는 흐름들, 이 흐름들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고점으로 가고 있었던 이 시점과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들이 앞으로 상위 고점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 그래서 마지막 이제 큰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 이런 식으로 이걸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10% 수익에도 팔고 나왔다. 비트코인 6에서 12개월 보유자 차익 실현 확대라는 기사고요. 지금 비트코인을 차익 실현하는 세력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보유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가 지금 나오면서 이제 가격이 횡보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장기 보유자들의 이익 실현은 이제 크게 줄어든 반면에 중기 보유자들, 특히 작년 말이나 올해 초 매수한 지갑들이 수익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기 보유자들, 6에서 12개월간 보유한 지갑들이 하루 만에 약 9억 달러 규모의 이익을 지금 실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실현 이익 규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유자들이 매수에 나섰던 시기가 2024년 4분기에서 2025년 1분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6에서 8개월 만에 수익을 실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수익을 좀 얻었다. 수익률은 겨우 5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좀 두려운 거죠. 이제 가격도 출렁이고,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도 있다고 하고, 이 정도면은 수익 이 정도면 됐다. 우선은 챙기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중기 투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이외에 장기 보유자들은 이제 흐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장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상 보유한 지갑 매입 실현은 같은 날 이제 3억 2,400만 달러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라고 하고 있죠. 5월만 해도 장기 보유자들은 하루 최대 12억 달러 이상의 시장에서 이익을 실현할 정도로 매도했으나 현재 차익 실현 흐름이 눈에 띄게 감소한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익 실현하고 5월에 이제 끝점 찍고 내려오기 전에 한번 이익 실현하고 이제는 이익 실현을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 보유자들은. 근데 이제 중기 보유자들이 이미 지금 이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와 중기 보유자의 지금 흐름들이 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왜 장기 보유자들은 팔지 않고 있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트럼프 이란 공격 여부 아무도 모른다. 하메네이 미국 개입 시 보복할 것. 역시 지금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 거기에 이제 미국 여기 이제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트럼프는 이제 타격이다 뭐다 이제 계속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란도 여기에 대해서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결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서로 계속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런 긴장이 이제 돌발적으로 추가적인 충격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에 충격을 준다. 어떤 뭐 공격이 있거나 군사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다시 하락할 국면들, 충격을 받을 국면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는 좋은 매수 기회,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해커들도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하고 지금도 계속 이 갈등들은 여전히 이제 사이버 전쟁으로도 번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100만 달러 비트코인 조장한 삼성모 급락은 페이크 딥, 지금의 매수 기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모는 역시 이 비트코인이 하락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고 가격 하락을 이제 페이크 딥, 가짜라는 거죠. 가짜로 지금 이제 하락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페이크 딥을 매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7,700만 달러 벌던 전설적인 트레이더 한순간에 1,500만 달러를 잃고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라는 내용이고 암호화폐 트레이더 이 아킬라트 레이즈라는 사람이 1년간 7,736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서 뭐 전설적인 트레이더가 됐다고 하는데 그 전설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지금 이 기사는 보여주고 있어요.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개설했으나 실패하며 1,200만 달러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같은 시나리오가 계속 반복되면서 1,0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지만 수익 실현에 실패하며 결국 손실을 입었다. 최근에는 300만 달러 손실을 기록한 후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배를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다 이제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거 이제 위험성이 높으니까 조심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투자는 조금 지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특히나 더 이렇게 한번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레버리지 써버리면 나중에 되게 힘들어져요. 제임스 윈이라는 사람도 똑같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대부분 손실이었다. 이 투자자가 둘이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이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JP모건도 미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와 디지털 자산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JP모건 역시 적극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SEC와 지금 만남을 가져서 규제와 자본시장 범의 블록체인 전환 가능성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전통 자산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계속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암호화폐하고 이제 토큰화, RWA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시장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다. 아직 8%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8% 채택률밖에 나오지 않았고 비트코인은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장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상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